안녕하세요. 학원비 운영 책정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수강료 책정을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수강료라는 게 굉장히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강료를 책정을 하고 운영을 했는지 한번 노하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변 학원의 시세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을 할 때 뭐 학원 정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찾기 위해서 한 군데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그 수강료에 민감한 학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지역적인 이 수준, 수강료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거의 엇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너무 싸도 '이 학원은 너무 싸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비싸도 '우리 수준에선 이 수강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하면서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학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또 구도심과 이제 신도시에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가 학원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신도시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신도시 학원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학원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도심은 어떠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심에서 하고 있는데 모집이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그리고 구도심에 있다가도 원장님들이 학생들이 자꾸 주니까 신도시로 가야겠다 해서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도시는 거의 아파트 세대만 있지만 구도심은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완전히 다 혼재된 지역인데 제가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 오픈할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곳은 굉장히 강점이 있긴 하지만 이 주변 여건,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다 전부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모집이 조금 수월하진 않겠는데 약간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이제 비교했을 때 생활 수준이나 여건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가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학원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원장님 뭐 강의 들었을 때 얘기 들었던 말씀이 "가능하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좀 피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도를 예를 들면 수백 개 학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인원이 살아요. 그만큼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한 반면이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학원 수가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는 건 경쟁해야 될 학원의 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도 아주 뭐 적은 학원의 수는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저희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그 학원들을 다니다가 옮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도 좀 고려하냐면 이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지역의 그 월급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니 뭐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과 인천이 당연히 소득 수준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직업 상담사 일을 했을 때 이 워크넷을 거의 10여 년 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이 계신데 아빠의 소득이 한 300에서 500 그리고 엄마를 예를 들어 보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경력 단절 없이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고임금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 엄마가 중간에 경력이 10년 이상 단절이 되셨어. 그러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최저임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월급과 엄마 월급을 합해 보면은 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한지가 조금 가늠이 되거든요. 그리고 맞벌이인지 아니면 외벌이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히 파악하시면 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시고 학원비를 올릴 때도 그 지역적 여건
나의 수강생의 여건을 조금 더 고려하고 책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